나라의 격변기를 다 겪으셨던 분이시고요. 인격적인 사람다운 정치를 해보시겠다고 나선 겁니다. 용기를 내셔서 나서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운동, 언론운동 했던 민주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때 결정적으로 법률 옆에서 같이 함께했던 캠프 사람이고, 이번에 박원순과 맞짱 떴던 나경원에게 다시 또 맞짱을 뜨는 중구에 출마한 분이고, 또 참여정부 때는 그 경험을 살려서 운동 경험이나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살려서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했던 노무현의 사람이죠. 네, 거기까지만 스펙입니다. 근데 스펙이라고 다 알려진 거 말고 지금 이제 83학번이시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시운쯤 되셨어요? 시운 이제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미안해요. 아직 40대시죠. 나이 참 좋은 나이에요. 근데 가장 열심히 하실 나이고. 자, 아까 중고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고 이제 사법부 개혁이나 이 법조인이시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중구를 발전시키시오, 우리 동네 키워주세요 하고는 정말 민도가 좀 세게 말하면 낮은 거예요. 왜? 서울 더 발전시키겠다 더 하는 거는 지역민들에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지방 분권이 안 된 나라에서는 중앙정치와 대한민국 정치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쓰이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민도 깊은 시민들이라면 지역구 막 내세우는 사람은 너무 뽑아주시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 왜요? 말씀하세요. 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법외에 지금 부러진 화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법개혁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이 문제이고, 정치에 입문하시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사법개혁 중에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게 뭔지 간단하게 여쭙게 많으니까.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지금은 검찰개혁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권력의 어떤 때는 권력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는 권력을 스스로 권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빌붙기도 하고 빌어먹기도 하고 나중에 배신 때리기도 하고 그때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쌓이면 사실은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검찰한테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검찰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에 들어가면서 4대 권력을 내려놔서 사실은 저는 별로 찬성 안 했는데 결국엔 아니라 다를까 그 권력의 개가 돼서 자기의 주군을 다시 물어뜯지 않습니까?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맞아요. 어떤 정도까지 해야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라든가 역시 방안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검찰 개혁이 될까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그러니까 축적해온 집단은 사실은 민주사회를 변호사 민변이에요. 주된 주장은 일단 하나의 권력이 모든 집중돼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권력을 배분해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게 맞겠다. 이런 기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참여정부 때 계속 추진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될 거고. 검경 수사권.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한 글자로 불리고 있어요. 견찰이라고. 개견자 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럼 약간 경찰 쪽으로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지금의 기소독점주의나 수사권 주의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넘겨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를 하는 주체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이 균형 관계 속에서 또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문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그렇죠.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비리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공비처 하려다가 역시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못했죠. 그 부분이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여전히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직은 미연의 과제로 남아있는. 이번에 대선 때 민주진보 정부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첫 단추 초장에 힘을 몰아붙여야지 중반 이후 지나가면 청와대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이미 힘을 잃어요. 무조건 5년 단임제에서는 2년 반 안에 다 구조적인 개혁들을 치지 못하면 나중에 개판됩니다. 나중에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정말 맞는 말 하시네요. 예.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용서화해 이런 거 떠드는 애들은 안 돼요. 지들이 똥 싸지르는 나쁜 더러운 놈들이고 네. 국민들은 지금 정확하게 단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화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법이나 경찰이나 이런 비리자들한테는 예. 강력한 처벌자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진정한 화합과 평화란 깨끗한 청산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나 말을. 이 사람 추천합니다. 제가. 예, 다른 지역구로.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예. 야, 강자에게. 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검경으로 만들어주시기. 예. 이게 제가 가장 이번에 출마하면서 라이프 후보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제가 가장 대학교 때 좋아했던 이 노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약자에게, 그러니까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이런. 기독교 임지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예, 그렇죠. 이제 교회는 자주 못 나갔습니다. 네. 아주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 집 김택수 변호사가 저랑 같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같은 크리스찬들 잘 봐줘. 나경원도 크리스찬이야. 그렇습니까? 나경원. 예.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정치에 가셨을 때 지금 사법 얘기 나오고 깨끗한 그 정권의 그 부조리를 친일파 깨끗이 정리합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명박이는 확실하게 깨서 주십시오. 그 1인자잖아요. 예, 깨고 싶은데 이미 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땅굴 판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 뭐 물속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저 우주선 타고 가려고 하는 중 왜냐면 우리나라 없을 것 같아요. 저 후보가 정해지면 저쪽에 가을에 정해지잖아요. 거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국민들이 알아서 돌 던질 일이고 우리 저 김택수 후보입니다. 이름이 지금 삼행시 머릿속에 계속 돌리고 있죠. 지금 네. 10시 10분이 됐으니까요. 네. 1부는 여기 사법부 개혁 요 정도에서 여기 좀 중요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예, 여기서 잠깐 쉬고 그리고 잠깐 그 음악을 들으면서 10분 후에 다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면 너무 시간이 없고 5분만 있다가 5분만 있다가 5분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게시판 올려주시고요. 트위터 김택수 변호사는 뭐죠? 트위터? TSKJS로 JSLAW입니다. 어렵다. 김택수 치면 나오나요? 김택수는 계속 안정되니까 시간은 나오겠죠. TSKJSLAW. 아니 검색은 김택수 예비 한번 치면 나올 겁니다. 예. 저는 노정열 치시면 딱 나오니까 많이 올려주시고 쪽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게시판으로도 그렇고 아직 40분 남았으니까. 노정열 씨 계속 나오실 거고요. 네, 나오시죠 그럼요. 경찰대도 난이도를 낮추면 별게 다 올라오네요. 아니 경찰대 난이도를 낮추면 어떻게 더 높아져야 검찰과 경찰이 맞짱 뜨지. 예,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5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따 봐요. 고맙습니다. 노정무 씨 잘하는 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루하면 빨리빨리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돼. 다 들리게 하세요. 조금 쉬다가 진짜? 나와서 잠깐 쉬시죠. 여기 평소보다 접소자가 많은 거야? 예. 네. 10대 많은 것 같은데. 평소보다 접소자가 많아요? 네, 평소보다 많아요.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총선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보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11시까지. 예. 30분밖에 안 됐어요. 살짝 줄여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문성근 최고위원께서 우리 김택수 후보 힘내라는 게 있어요? 올려주세요. 줄여주시고. 이걸 이제 나중에 가실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리에 양보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떤 정부라고 하나의 권력 비리가 없는 정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 내년에 출범할 민주주의인구 정부도 5년 동안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정도의 차비를 줘야죠. 우리 변호사시니까. 지금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시킨 거나 이정열 판사 그거 가지고 6개월 정직 먹인 거랑 정말 극악무도한 실정법 위반의 악질적인 촛불 집회에 관해서 시위자들에 관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월권 직권남용한 신영철 대법관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아직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벤츠 여검사 했던 그 부장판사는 2개월 받고
더 악질적으로 자기 고등학교 친구 알선수대한 그 사람은 5개월 받고,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우리가 말하는 비례 원칙이 어긋난 거거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윤성근 최고위원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클릭해주세요. 지금 그걸 보자고요. 저는 내가 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일단 봅시다. 예, 일단 봅시다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자, 우리 문성근 준비도 안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백만송이. 지금 문성근님하고는 어떻게 예. 문성근님하고는 2002년도에 이제 개혁국민정당, 그 당시 이제 개혁당이죠. 개혁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그 전에 이제 희망 네트워크도 만들고, 개혁국민정당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고, 실제로 이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초기에, 초기에 이제 감사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변호사 자격을. 혁신과 통합도 우리 서울 지역 맡으셨고. 예, 서울 지역 중부권 지역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성근 최고위원, 이번에 넘버 2 되셨죠? 한명숙 대표의 다음으로. 밑에 예. 자, 우리 문성근 후보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근입니다. 우리 김택수 변호사께서 어떻게요?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1년 반 전에 이대로는 안 돼요.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라당과 경쟁을 하고 있는 정당이 다섯 개 분열돼 있으니까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즉시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이 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거든요. 김 변호사께서 해안이 있기 때문에 딱 해주신 거죠. 정말 정치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가정생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이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직발 내가 추진한 다음에 정책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공부해온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택수 변호사 딱입니다. 저도 이번에 부산에 줄 겁니다. 국회에서 같이 손잡고 일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정말 김택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수 하자! 아이고, 네. 자, 이제 우석훈 교수가 왜 또. 자, 보건노조의 저기죠? 네, 맞죠? 보건노조. 예, 문성근 선배가 이렇게 또 멋진 또 회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천군만마의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고 민권 변호사고, 우리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했던 변호사고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 서울 중부 지역도 맡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 행정관으로 참여정부의 한 또 실무자로서 열심히 갈고 닦고 왔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구 중에 바로 서울시정을 이렇게 파탄낸, 사실 3위일체죠. 이명박, 오세훈, 나경원은 3위일체고 플러스 1 해가지고 3+1에서 박근혜까지 이번에 사실 1타 4피 날려버린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1타 4피의 상징적인 곳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나오겠다고 하는 나경원과 맞짱을 뜰 사람으로 김택수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 되게 촌스럽고 말도 살짝은 어눌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말 뺀질을 하게 잘하는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얼굴 잘생기고 뭐 스펙이야 이분도 서울대 정치학과의 사법고시니까 안 꿀립니다만, 뺀질을 하고 뭐 호대 키 크고 멀쩡하고 집안 뺑 믿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그런 나쁜 사람들,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박희태라는 사람, 나경원, 오세훈, 그 다음에 안상수, 이 대한민국 율사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쳤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법을 쪼갠다 그래서 법쪼개라고 부릅니다. 송호창 변호사하고 아냐고 물어보네요. 송호창 변호사하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같이 박원순 캠프에 있었는데 잘 친하죠. 그 전부터도 알았습니다. 저 이런 변호사, 우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조영래 변호사부터 민변 분들, 또 우리 노무현 변호사,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하고
법의 정의의 편에 서서 꼭 약자 편이 아니야. 약자 편이 정의가 아니야. 법은 원래 물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갈 것자 아닙니까? 정말 원칙과 상식대로 법의 정신을 부여하는 사람들 그냥 법조계. 법을 사리사욕을 탐욕하기 위한 자기의 잘난 칙과 일심의 영달을 위해서만 쓴 것들은 법조계. 이쪽은 사법부. 그것들은 죽을 사자 사법부나 아니면 맡을 사자지 개인 사자. 그런 사법부. 지금 문상권 최고위원 뭐 동영상 틀어드렸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제 안희정 지사님이 이제 보내주신 동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더 많은 분들한테 그걸 틀어드리고 싶은데 예. 선관위에서 또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특정인을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참 개같아요. 나쁜 그 돈은 묻고 예. 발은 풀고 입은 풀어야 되는데 지들이 불리하니까 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내년에 민주정부 들어서면요 선관위 꼭 우리 편을 만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져야죠. 그게 노무현 DJ 하도 풀어놨더니 지금 졌거든요. 지금 이놈들 하는 짓 보면 얼마나 별 개지랄 들답니까? 지네들이 헤쳐먹으려고. 지금 경찰 그 다음에 사법부 선관위 다 개판됐습니다. 이 MB 들어서 4년 동안 나라가 경제도 무너졌지만 지금 정치나 그동안 10년 동안 가까스로 견뎌냈던 시민민주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그 중에 나쁜 게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들 말고 개 같은 변호사들 있잖아. 법조인, 아니 진짜 욕을 먹어도 싼 것들. 정말 사법시험 합격한 게 정말 인격은 덜 되고 그 딸딸딸 애우고 법조만 애워가지고 된 것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었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변호사 중에 딱 갈르세요. 훌륭한 변호사와 썩어 빠진 나쁜 변호사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지. 한나라당 바뀔 때부터 무슨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뭐 조윤선 이것들 보세요. 얼마나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지네들 사리사욕 채우고 나쁘게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저 편갈러 왔습니까? 정말 죽을 사자 사법부고 개인 사자 사법부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 아니라 쥐식인입니다. 쥐식인. 쥐에 빌붙어가지고 지들을 헤쳐먹고 이번에 여러분이 4월달에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12월달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똑같아. 맨날 또 욕하고 정치인들 욕할 거예요. 이번에 서울 중구 특히 대한민국 종로가 1번지야 중구가 1번지야 서로 막 싸우더라고. 정치 1번지가 어디야? 원래 종로 중구가 옛날에 한 지역구여가지고 아마 같이 알았어. 그러면 종로도 1번지고 중구도 1번지 알았어. 이거에 싸우지 말자고. 네. 아무튼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의 심장부에서 의미심장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 김택수 후보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찍으셔가지고 청취자가 김택수 후보님 목소리 좀 듣고 싶답니다. 이 사람 아주 어눌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이제 아직 20분 남았어. 자 이제 형 하고 싶은 말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언론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조정동의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언론 조금 손보려고 하면 언론 탄압이다 뭐다 해서 조정동이 얼마나 DJ 참여정부를 씹었습니까? 다행히 지금은 누리꾼들과 SNS 시대 넘어왔지만 아직도 40대 후반부터는 조정동과 MBC, KBS, SB가 다 정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손볼 수 있는 역시 제도적, 법적 장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쉽게. 가장 좋게는 사실 시장 질서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신문시장 같은 경우는. 예. 신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중동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는 그쪽에 자본이 워낙 많고 또 지국을 통해서 뭐 불법 경품이나 뭐 옛날에는 요즘 많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언론의 내용을 뭐 권력이 어떻게 한다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실 그걸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MB정부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에는 낙하산 사장 보내고 그러니까 낙하산 사장 보내고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또 청와대 들어가서 일하고 또 지금 또 나와서 비리로 물러나가지고 또 지금 출마한다고 하면서 그럼 자신있게 MB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경력을 써야죠. 이번에 출마하면서도. 근데 그것도 안 쓰는 것들이야. 제일 기회주의적인 속성들이라. 그걸 안 쓰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뭘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족속들이야. 아, 그래요? 원래 본색이야, 그것들이. 저 일제 간악한 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일당이나 지네 득대면 붙고 아니면 버리는 게 딱 경찰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 그럼 이제 이 언론을 팔아먹었던 그 저희 어저께 이강택 언론노조위원 오셨었어요. 네, 강택이요. 언론을 망친 이 최시중 이 사람 구속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수사해야 되는데 안 하죠. 떡검들이.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거 쳐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검찰 개혁 안 하면 검찰을 수사를 해야죠. 또 검찰 개혁 같은 연관이 되는. 연관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연관 정도가 아니라 검찰들이 지금 최시중이니 천신이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국철 사건 대하는 거 보세요. 그것들이 박노현 교육감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 했던 거에 10분의 1만 하면 벌써 아마 사형당했을 거야.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에요.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 있고 비례 원칙 개판돼 있습니다. 언론을 어쨌든 돈을 되돌려야 되고. 지금은 언론은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 때 SNS 흡수는 졌어요. 예, 그러니까. 조정동이 아예 언론 캠프 기관지 대변인처럼 그렇게 박원순을 씹고 흑색선전하고 나경원 편을 들었는데도 현명한 시민들 그래도 29만 표 차이로 이겨줬어요. 이번에 중구 구민 여러분 또 서울 시민 여러분들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야 나경원 잡는 김택수 민변으로 훌륭한 변호사였대. 노무현 정부 때 열심히 일했대. 그리고 이 사람이 돼야지만 중국도 좋아지고 대한민국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다. 짧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많이 모바일 투표인단 또 선거인단으로 몰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모바일 그렇죠. 투표 얘기 나오니까 지금 20일부터 며칠까지죠? 한 일주일간을 29일까지 해서 지금 국민통합당에서는 모바일 투표 경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근데 지금 김택수 후보님은 지금 모바일 경선을 대비해서 무슨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당에서 저희가 예비 후보잖아요.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가 지역별로 워낙 많고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경우 6명,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의 경우는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예비 후보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2명으로 압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명으로 압축되는 걸 보면서 20일부터 29일까지 전화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주셔야죠. 그럼 홍보 좀 하셔야죠. 예. 지금 번호가 제가 1688 2000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688 2000번으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직접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하시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하고 달리 이번에는 일반 시민이나 당원이나 똑같이 한 표입니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의 경우 좀 가점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한 표니까 전화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사이트 열려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지금 휴대폰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택수 후보 검색하시면 또 나오니까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의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당연하죠. 또 재벌개혁 쪽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관심 가졌으니까.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총계에서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 판의 미국 버전이거든요. 사실은 떡고물은 커지고 파이는 커졌는데 미국 시민들도 역시 1%만 계속 배불리고 나머지 중산층이나 미국 시민들조차 못 살겠다 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60년 동안 계속 성장하다가 성장은 됐는데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는 지금 상대적 박탈감 또 옛날보다 잘 살았지만 사람이 만족해서 행복이 오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재벌개혁도 DJ 노무현이 못당한 것 중에 가장 큰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 계셨겠지만 역시 전경련이라든가 물론 그거를 가운데서 비호하는 역시 조정동 언론 권력이 있었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민주진보가 아마 200석 이상을 얻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될 걸로 보고 이번에도 놓치면 사실은 보수 쪽으로 정권이 50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농담으로. 10년 동안 줬더니 뭐 했냐 이것 때문에 확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530만 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훌륭한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는 이미 다 나온 거 실천하면 되지만 김택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회피하지 마시고 어떤 걸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보관을 제시하십니까?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실질적인 성장에 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성장이라는 게 경제성장이 발전인가 어떤 게 발전인가 어떤 게 발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국민들 모두가 경제성장이 발전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삶의 질 또는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고 인간의 생명 존중의 세상이 확대되고 결국은 두 글자로 행복해지는 그렇죠. 행복해지는 세상 그런 발전에 대한 관점들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1% 99%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파일을 나누고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얼마 전에 가장 이슈적인 거 얘기하면 마트에서 조금 쉬게 했더니 그거 가지고 다시 체인 스토어 협회에서 헌법소원 냈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개인의 자유를 침해라고. 그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해도 보수층이나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만 99%도 편하고 사실은 그러면 이건희도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스티브 잡스랑 그 미국에 있는 갑부에 비해서 우리나라 갑부들은 너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눌 줄 모르고 자기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실천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이거는 99%가 1% 뺏어먹자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 얘기했던 동방성장, 동방성장 얘기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또, 대형 마트와 영세 자영업자들,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재벌 개혁의 경우는 사실은 공정거래법상 여러 규제장치가 있는데, 그런 규제장치를 정상적으로만 법으로 집행을 해도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역시 정상적으로만 법 집행을 해도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출자총액 제한 제도나 상호출자 금지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제한들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훨씬 더 좀 나아지죠. 지금에 있는 법과 제도만으로도 그 의지와 실력과 집행력만 있다면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못하고 검찰이 그렇고 그리고 있는 제도 그리고 다 해놓으면 뭐예요? 대통령이 특별사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고 지방의회도 중요하지만 한 축으로 양쪽이 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 바꿀 것도 많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실력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과 행동하는 양심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DJ 노무현 욕먹을 때 조정동 욕한 사람 일부 시민을 욕했지만 반 이상 국민들은 맞아. 저것들 또 언론 못살게 분해하고 괴롭히라고 생각한다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전에 SNS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지만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주류 언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낙곰수, 낙곱살, 손바닥 TV, 뉴스타파, 이슈 털어주는 남자, 민중의 소리, 라디오 21, 아프리카 TV.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한 언론이라는 것 혹은 제야 언론이었는데 이제는 주류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위에서 뭐라고 개혁 조치를 할 때 힘을 실어주셔야지 띠뜻미지근 하니까 그동안의 조정동의 입김 때문에 물론 그건 핑계인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DJ 노무현의 그건 한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에 계승을 할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진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야권연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처절하게 지난 10년 동안 잘못한 건 진보 쪽에 우리가 처절하게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참여정부 있었으니까 얘기해 빨리. 뭘 잘못했는지. 저희 열심히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저희가 계승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진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왔던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런 시민사회나 시민사회가 다 힘을 합쳐서 어쨌든 2012년도에는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DJ 노무현 때 대통령이 있었지만 여소야대 정부에서 흔들리고 이랬을 때 보면 대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총선에서 3대1, 2대1 이상으로 민주진보가 이기지 않으면 어설프게 과반이거나 혹시라도 지면 대통령에도 또 흔들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개혁정책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는 물론 조정동이 지금보다 힘도 빠지고 SNS가 살아있겠지만 그래도 힘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때 1대1 구도니까 수첩공단 붙어서 이길 거예요. 그렇다라도 의회 권력에서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민주진보가 들어가 있어야 개혁정치가 이루어지지 어설프게 150대 150이나 160대 140대 문제 죽대것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노무현 DJ 실망한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천하의 순 잡사기꾼한테 4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됐고 정말 전 세계적인 망신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또 안 되고 있어요. 경제는 경제대로 또 되게 개판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실히 꼭 200석 만들어주세요. 제가 생각에 200석은 안 되고요. 한 230석 정도. 그리고 저거는 한 60석 정도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실상의 승리라고 자유회들 할 거예요. 자유회를 막. 우리 승리해서 막 자유할 겁니다. 그날. 김택수 후보님,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뭐 올라오고, 뭐 총선 승리 압도적으로 이기고, 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경선 어쨌든 하셔야 되고, 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 또 키우셨고, 예. 그리고 누굴 키웠어, 근데? 박원순. 그렇구나. 도와준 거지. 선배님이라고 아니고. 네. 도와주는 것들이 키운 거죠. 우리 꿈나무 키운 거는 이제 시민들이 키우고 있죠. 맞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정책을, 아까 우리 처음에 빨리 좀 얘기하세요. 시간 없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얘기하려다 말았던 그 아까 그 댓글에도 올라왔거든요. 그 지역구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그 정책은 그리고 올라왔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요, 중구 정말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 신구 조화를 이루는 예. 따뜻한 중구 그 프로젝트 하나면 되지. 제가 지역 잘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 너무 발전했어. 좀 미안하지만 서울 시민들 좀 이제 참어. 좀 미안해. 나 이제 돌맞더라도 할만 하겠어. 지역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서울 시민들은 더 개발하고 지난번 타운돌이가 나를 얼마나 개판쳤습니까? 조중동이. 타운돌이라는 경제성장이라는 거는 역시 지역구 경제성장. 그것 때문에 찍어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 경제는 이제 경제 떠드는 놈들은요. 우리가 못 살게 만들자겠다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러나 삶의 질을 항상 시켜야지. 중구요? 제가 MBN도 해봤고 좋아요. 아까 인쇄 그쪽 정리해 주시고 예. 중앙의료기관 못 가게 하고 사실은 이런 분들은 중앙 정치를 바꿔야지 지역구 중구 열심히 사시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구에 사는 서민들은요 중구만 발전이 문제가 아니야. 전체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그다음에 지역 SSM 규제를 해야 그 사람이 같이 사는 거니까 딴 얘기 하지 마. 이제 중구 지역 얘기는 하지 마. 아까 그걸로 너무 충분해. 간단하게. 간단하지 그럼. 예. 네. 아니 너무 좋은 말씀 제가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중구 얘기는 아까 그걸로 됐고 저는 뭘 또 여쭙고 싶냐면 정대철 씨 아들 나온다는데요. 예. 누굽니까? 몇 살입니까? 정호준 씨라고 42살인가? 이제 막 제 친구가 맞아. 제 1년생인가 그때. 예. 꾸준히 내가 따로 만나봐야겠군. 알았어. 아버님이 오래 하셔서 그냥 먹고 살만 할 텐데. 그 다음에 유호선이가? 그분이 유호선 전라도 쪽에서 2선, 3선 했으면. 3선 근데 이번에 이제 아주 혁명을 일으키려고 중앙으로 온 거군요. 예, 중구로.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세 분이 지금 경쟁하셔야 되는 거네요, 거의. 또 있지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는? 이러고 물어봐야 돼. 예. 판세. 어쨌든 경선 예비경선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유호선, 정호준에 비해서 혹은 다른 민주 후보, 진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뭐, 진보당이? 크게 보면, 시민통합당의 뭐, 진보 쪽의 후보로는 이제 남용원 씨라고. 그러시구나. 계시고. 남용원 씨. 예. 어쨌든 이분들에 비해서 김택수가 이것만은 선명성 있고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짧게 던져주세요. 예. 뭐, 시민사회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뭐, 참여정부에서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시민사회 비서관 하면서 사법개혁 문제나, 사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도 민정수석실의 업무였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다뤘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특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사회 비서관 하면서,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또, 그거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가면 이제 그걸 입법에 반영하는 거겠죠. 그런 네트워크 면에서는 다른 후보보다는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장점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니까 민주진보에 뭐 벌써 100명이 넘네요 보니까. 예. 그래도 김택수 카드로 정리를 해줘야만 나경원이든 신은경이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각인하셔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재밌게 안 하면 지금 시간이 지려서 코너 돌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막 말만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김택수 후보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걸어오는 길이 운동권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49세 지금? 예. 그래서 49년 동안 걸어온 김택수의 길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민주진보 진영의 공정한 경쟁이고 또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결과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 지켜왔던 그 실력과 그 노무현의 뜻을 극복하고 계승할 사람 김택수 아까 문성근 최고위원께서 협조를 해주셨고 지원해 주셨지만 아무튼 중구에서는 나경원과 특히 맞짱 떠서 압승을 할 후보로 우리 김택수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뭐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야 있습니다. 호준아 나한테 전화 좀 해라 너. 씨. 정대철 선배 전화 좀 하세요. 좀 해먹은 사람들은 조금 쉬어 좀. 윤선호 선배 좀 쉬어. 미안하지만 나 이제 돌 맞을 소리 했네. 아 이게 내 솔직한 신뢰니까 나왔지. 네. 예. 아 정말 많은 힘을 주시는 우리 노정열 기금맨님인데. 자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노정열 씨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또 딱 11시에 제가 끝나시려고 네. 그랬죠? 아 그럼요. 할 일이. 저 바쁜 사람이에요 저. 뭐 언제까지 하려고. 예. 자 6분 동안 하실 말씀.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간 또 후보 변호사 김택수가 제가 삼행시는 나중에 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게 뭐 방송에 친하지도 않고 또 생방송이라고 해서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너무 낯설기도 하고 우리 뭐 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지금 예비보로 등록을 해서 뭐 여러 어른들한테 인사 다니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확실히 총선 승리하고 또 2012년도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 우리 사회를 바꾸는 주인이 시민들이라고 믿고 또 중구 유권자분들이라고 믿고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또 징역에도 갔다 와봤고 또 민주화운동 하면서 또 고초도 겪었지만 또 그 과정을 같이 했던 이제 선배님들, 그러니까 김근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미 고인이 되셔가지고 그분도 많이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루고자 했던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같이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저 화술이 서툴러. 나경원 같이 그 뺀지라고 화술이 응통한 사람이.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저처럼 방송이나 이것이 아닌데 그 말빨에 속아넘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주위에 누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차차 고치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 시간이 남으셨으니까 네. 더 쉽고 재밌게 대중적으로 던지시면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택수가 걸어온 길 민주화운동 했냐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학생운동, 언론운동, 변호사운동, 변호사로서 인권, 민권 변호사였고 박원순과 함께했고 노무현과 함께했습니다. 뭐 그걸로 정리하시고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나경원이라는 카드를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이상하게 지난번과 달리 중구 사람들이 혹시나 측은지심이나 어설프거나 아니면 뭐 외모나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인지도 때문에 속아서 다시 찍는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수치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박근혜를 찍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보에서 다 경쟁력들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김택수 변호사가 좋습니다. 김택수 변호사를 제가 밀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찍어야 되는 거지. 예. 예, 댓글에 순수해야 하지만 순진하게는 하지는 마십시오. 그럼요. 예. 정치가 참 무섭습니다. 힘내십시오. 야 짝짝짝짝 올라왔고요. 그래서 순진하죠. 순수해서 좋습니다. 진정성을 봐야 합니다. 진정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은 닥치고 박살! 네, 올라왔습니다. 형 오늘 힘을 많이 드리는 응원 댓글. 어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 얼마나 따뜻한 시민들이냐면 형 보고 말 못하고 어눌하다가 안 하고 진실되고 이거 소탈하대 좋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예, 우리 중구 시민들이 아마 좋은 인물을 뽑을 걸로 믿고 제가 또 개그맨인데 오늘 하나도 안 웃긴 것 같아서 자 김택수 삼행시 다 정해놨죠? 제가 그 전에 사행시, 오행시 많이 적은 게 있어요. 네. 지금 최시중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최고로 시중을 잘 들 사람을 갖다 놓았어요. 방송 통제위원장에.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든 말이 참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통방통하게 잘하고 있다 해서 신통방통. 신통방통. 예. 그리고 강만수 아직도 안 잘리고 잘있지 않습니까? 만수무강.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자, 제가 원래 우리 집 가언으로 삼았던 게 온고이 지신이 있습니다. 근데 MB 들어와서 뜻이 바뀌었어요. 자, 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장로 지 혼자만 신나 있다. 여기서 이장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아니고요. 지와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장본인인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장로, 둘 다 장로예요. 네. 이장로의 운명이 이명박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빨리 청와대에서 각성하시고 사죄하시고 그동안 거짓과 악행으로 있어왔던 걸 빨리 국민 앞에 사죄하시고 지금 물러나면 오히려 박근혜한테 또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 탄핵 얘기하지 마세요. 역풍이 일어납니다. 탄핵하면 불쌍하다 해서 박근혜 절대 탄핵 얘기하면 안 돼요. 탄핵하려면 벌써 2년이나 3년 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탄핵하는 사람은 뜨락죄예요.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 수준이 지금 탄핵하면 불쌍한 한나라당들 그래도 박근혜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탄핵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12월 달에 국민의 심판으로 530만 표로 이명박인 것처럼 이때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갈 테니까 여러분 1000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밀레니엄으로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석 이상 아셨죠? 자, 그 총선은 그렇고 아까 230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230이라고 그랬는데 200석 이상. 자, 김택수 삼행시를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김새는 일 너무 많으시죠? 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수한 사람 김택수가 바꾸겠습니다. 와, 박수! 김새는 일이 너무나 많으시죠. 택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있을 때 수수한 사람 김택수가 잘하셨어요. 아주. 제가 섭외를 했을 때요. 지금까지 다른 후보님들은 통합진보당 분들은 좀 많이 즉각 나오셨는데요. 민주통합당 분들은 좀 떠들으셨어요. 왜 그랬지? 네, 경선이 있네요. 그리고 막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김택수 후보님이 제일 적극적이셨어요. 역시 알지 기자 출신이야. 언론 출신이야. 제일 적극적이셨고 예. 이렇게 개그맨 노정면이라는 빅카드도 모셔오시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김변님 화이팅. 네, 제가 굉장히 놀랬고 저 형님 이것도 쓰세요. 네. 법조계가 아닌 법조계가 되겠습니다로 법조계 쪼갠다. 그래서 굳이 나경원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법조계가 아닌 법조계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쁜 법조계가 아닌 착한 법조계를 선택해 주십시오. 법조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도 주시고 한 5분 동안 막간을 위해서 저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중구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김택수 변호사가 정치 허벌판에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이 추운 정치 시베리아 발판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 동사하지 않도록 아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선샤인 팔을 씌우다가 따뜻한 정책으로 해변 정책으로 포용해 주시고 포옹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김변 열심히 힘내시고 나경원 웬만하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이 김변은요 이 청와대에서 제 오른팔로 열심히 행정관으로 비서관으로 열심히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열심히 걸어왔던 그야말로 훌륭한 법조인 나경원같이 법조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민주진보로 이번에 군충구 시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정치판도 바꿔주시고 그 안에 실력 있는 우리 민주진보 김택수가 대한민국 서울시를 중구를 여러분께 조금 더 깨끗하게 잘 사는 정의롭게 잘 사는 막 개같이 더럽게 막 불법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택수가 제 오른팔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번에 나경원이랑 맞짱 뜨고 4월달에 금배지 떡하니 달고 중구 서울시민의 상머슴으로 일꾼으로 막 열심히 일할 걸 생각을 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하시고 원래 긴데 고맙습니다. 다음에 경선 통과하시면 제가 또 길게 해드릴게요. 이어서 방송은 고맙습니다. 누님이 하시나요? 예. 자 지금까지 노정렬이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야권연대 얘기 나와서 지금 아까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20일부터 이제 9일까지 모바일 경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아까 번호가 1688 2000번. 1688 2000번. 1688을 2000번으로 모바일 투표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모바일 경선으로 또 하셔야
또 이 중구의 민주통합당 단일 후보로 되시고 그러면 또 야권연대도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권연대는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김택수 후보님 중구에 나오시니까 많은 힘을 들이시고 괜찮으신 분 그리고 아까 수수성이겠죠. 진실하신 분,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도전하신 김택수 후보님. 1688에 12,000번 떴어. 무슨 대리운전번호가 1688 2000번. 많은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는 유권자다 프로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김택수 후보와 조정열입니다. 조정열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중구 여러분 현명한 선택해 주시고 중구가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중구 난방이 잘 되는 중구로 갖고 오주실 우리 따뜻하고 수수하고 소탈하고 진실한 남자 김택수를 여러분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뭐 선거법 저축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인터넷 방송이라. 형님 뭐 혹시나 가면서 후회하지 말고 혹시 못한 말 있으면 또 해. 우리는 인사드릴 것밖에. 벌써 아까 김택수 삼행시 좋았어요. 인사 올리시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또 안단태 사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고 노정열 개그맨님 우리 후배님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지지유세로 아니고 저 혼자 2시간 동안 웃겨드릴게요. 원래 개그맨이 웃기는 게 전문이야. 나보고 무슨 시사평론한다 진지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웃깁니다. 그걸 실증해 보일게요. 다음에는 저는 원래 10초마다 한 번씩 웃기는 놈인데. 고맙습니다. 앞서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선되시길. 고맙습니다. 꼭 당선되시길.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선 통과하고 올게요. 네. 딱 90분에 딱 90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빨갱이들이라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군요. 참. 이 나라가 역사를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이 나라가 이승만 정권부터 친일파들을 기용을 했죠. 이승만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친일파를 기용하는 바람에 친일파들이 죽을 뻔했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 1%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친일파인 이 사람들은 빨갱이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로 아직도 친일파들이 1%, 우리나라 1%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야권 연대 꼭 이루어야 하고요. 200석 이상 꼭 우리가 이겨서 뒤에 있는 것처럼 총선 승리 해서 정권 교체해서 우리 서민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그런 선거를 꼭 이루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내일 또 8시입니다. 8시 정청래 후보님 내일 나오십니다. 또 정청래님의 깔때기를 무지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일은 8시 정청래 후보님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마음 되시고요. 많은 좋은 후보들을 정치인으로 당선시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레알 깔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